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전공하고 있는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용하시고 땅에 묻었었을 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들을 이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나무나 옥수수 같은 자연계 물질에서 추출한 걸로 플라스틱을 만들면은 그것도 이제 바이오 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거를 우리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옥수수계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드시면은 아래쪽에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옥수수계 플라스틱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것들은 조금 딱딱한 특성들도 있지만 땅에 묻었을 때는 분해가 잘 가는 그런 소재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일회용 봉투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부들부들한 봉투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선형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금 그건 아주 가장 빨리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미생물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생물들이 달달한 당을 먹고서 거기서 배설되는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을 갖고서 만드는 것들을 쓰게 되면은 그것들은 가장 좋은 거는 바다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가장 빨리 된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서 지금 상용화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이런 세 종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최근에 관심이 이슈가 됐던 거는 사실 2018년대부터인 것 같아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정책이 나온 이후로 굉장히 이슈가 컸던 것 같고요. 더 이상 플라스틱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연구하는 거에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높아졌고,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이 사회의 인식에 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같은 연구자들이 조금 나서서 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연구 잘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렇게 원천기술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논문이나 특허를 쓰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 안에서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원천기술만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를 기업들이 대량으로 한번 생산을 해보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국민들한테 한번 전달해서 국민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올바른 소비 패턴을 조금 더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을 산업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실증화 사업이라는 걸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흔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일회용품들 쓰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스포츠 컴플렉스, 야구장, 축구장들에서 일회용품 드시고 음식 드시고 다 용기들은 다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아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기업들을 다 모셔다가 제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실증화하는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에 경기가 관중들이 많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재활용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10%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근데 매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리사이클 정책으로는 생산량을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플라스틱 사용량이 절대 줄지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료 생산부터 처리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원료부터 생산자들부터 소비자들까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순환형 경제 구조로 만들어야지만 플라스틱이 줄 수가 있고요.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 종류가 섞여 있고 회사들마다 이 섞는 종류의 함량이 다 달라서 모아놓으셔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소재를 써서 정책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분리수거하셔서 분해를 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활용 플라스틱이 앞으로 한 230만 톤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만 줄여도 20만 톤이 넘어가잖아요. 그거 어디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 대체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자라는 궁극적인 취지고 재활용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